롯데 교훈을 남겨야 한다. 롯데 손을 좀 봐줘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죠. 면세점 특허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울시내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조작돼 롯데가 2차례나 탈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이 점수를 멋대로 조작하면서 될 것은 떨어지고 안 될 것은 선정하는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래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순실 씨에게 충성맹세를 한 것으로 알려진 천홍옥 관세청장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면세점 선정까지 손댄 걸까요? 이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롯데한테 뭐라 그랬어요? 교훈을 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죠. 아주 무슨 뭐 그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빌어서 롯데에 적용을 했었고 사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양아치라는 표현을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던 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진짜 시장에서 그 좌판 뒤집는 양아치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누구 마음대로 허락받고 장사하느냐고 하면서 정말 면 이렇게 팔아놓고 재래시장에서 파는 거를 정말 이따만한 양아치가 뒤집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뒤집힌 게 여기로 따지면 롯데였어요. 롯데였던 거죠. 근데 그 생각해보면 제가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 과정을 보면 본질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멀쩡하게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 뭐 롯데를 잘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업을 잘 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도 문제는 있었지만 제2롯데월드 만들어가지고 123층짜리 건물을 올려놓고 그거 운영비 뽑으려면 기본적으로 면세점 없으면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렇죠. 한류 열풍 불고 중국인들 관광객들 오고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동원했던 방법이 너무 치졸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심사 서류를 어떤 매장은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까지 매장 면적에 포함을 시키고 그래야지 가산점을 주고 어떤 데는 영업을 멀쩡히 하고 있는 매장도 이건 다른 기업에 용역 준 거니까 빼버리고 그래놓고 이거를 교훈을 준답시고 해서 아예 탈락을 시켜놓고 결국엔 나중에 이른바 뭐 돈을 뜯어내고 난 뒤에 다시 줬던 진짜 말씀하신 표현이 너무 저는 공감이 가요. 양아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장윤선 기자가 빨대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어마어마한 빨대였죠. 왜냐하면 면세점 시장이 2011년도에 국내 매출이 한 5조였는데 이 일이 벌어졌던 첫 번째 벌어졌을 때 2015년 매출이 국내 매출이 9조가 넘습니다. 야. 매출만 놓고 봤었을 때도 돈이 보이는 빨대 200% 그렇죠. 성장한 200% 성장했죠.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빨대는 꽂고 싶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법이 너무 치사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자꾸 가족끼리 싸우면 니네 집안에서 이렇게 형제들끼리 싸우면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만 골라서 생긴다면서 부정탄다로 싸우지 못하게 하잖아요. 면세점 갖고 이렇게 장난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 이후로 면세점 사업이 아주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 뭐 메르스 사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사드까지 이제 유커들이 지금 안 오는 바람에 지금 면세점 한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못 낳고 있는 오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변비 걸린 거위가 됐죠. 이제 아무것도 못 나니까. 근데 그 롯데가 어제 그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롯데가 지금 그 부당한 그 점수 조작에 의해서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석연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 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강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계좌 추적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다고 한다면 롯데를 탈락시키고 하나를 이게 부당한 점수를 줬느냐, 그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한 것인 거죠.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롯데는 그 제2롯데월드 그 사업권. 그렇죠. 건설할 수 있는 게 그게 한 15년, 20년 가까이 멈춰 있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허가권을 따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시절에 황태자라고 할 정도로. MB가 당선되자마자 롯데 호텔에 최고 높은 층 VIP룸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롯데가 MB 시절에 승승장구했었는데 그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 않았겠냐 정치적으로 보면. 바로 제가 지금 준비해왔던 말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추정해봤는데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롯데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특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지금 잠실에 그 100층이 넘는
이 고층 빌딩을 지을 때 이 성남의 그 서울공항을 그 할주로 각도를 틀면서까지 특혜를 줬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박근혜 당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롯데는 손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권을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아까 형제간에 뭡니까 이렇게 나눠 먹지 못하고 싸우고 하는 부분 이야기했는데 롯데가 또 형제의 난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창조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자기들끼리 말이야 밥그릇 싸움으로 치고받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롯데는 손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럼 롯데한테 왜 가면 다시 또 줬느냐. 면세점을 상당히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면세점 4개를 더 허가하면서까지 줬느냐. 그때는 아마 롯데가 이만큼 상당히 그때는 싹싹 빌었겠죠. 정권에 가서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쫙 엎드렸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아마 제 생각에 최순실 씨가 빨대를 딱 꽂게 되는 아마 결정적인 타이밍이 딱 맞았지 않았나. 1차가 2015년 7월 10일 날 1차 선정 당시 하나는 화장실하고 기단동 다 포함해서 면적을 넓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산점을 받고 그래서 가산점 받은 게 하나는 240점. 롯데는 191. 감점 190점. 191점. 191점. 이거 떨어뜨려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때 관세청 관여했던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이런 조작을 했느냐. 그 조사가 필요한 거죠. 입을 딱 다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한테 할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감옥 가고 싶어. 그러면 바로 입을 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관세청장들이 다 전직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관세청 내부에서는 사실 그 상위 부처에서 그 일하던 일종의 이제 선배 그룹들이 와가지고 관세 행정 자체를 다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원홍 그 관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를 향해서 작년에 원래 이분이 이제 그 차장으로 퇴직했다가 작년에 다시 돌아온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세청장으로 그럴 때 이제 최순실 씨에게 충성맹세를 하면서 절대로 실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나요? 어쨌든 이제 그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이를테면 왜 그런 맹세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전임 그 청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대대로 혹시 이 관세청 안에 있었던 비리 행태, 그러니까 이를테면 면세점 특허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들을 뭐 심사위원으로 할 거냐,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도 관세청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 비리가 발생했다면 그 전체에 대해서 이른바 적폐청산 차원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 재밌는 게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권을 주고 뺏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본 정보는 갖고 그리고 그 대기업 재벌들로부터 어떻게 해야지 어느 분야에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돈을 갈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종합적인 작전을 갖고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 씨가 관여한 부분들을 보면요. 한결같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뭐가 얼마인지 가치를 매기기가 애매한 모호한 것들. 문화, 스포츠, 창조, 그 다음에 관세청처럼 안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내막을 도저히 들여다볼 길이 없는 것들. 수입돼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청만 장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말씀이면 내부에서 흔한 말로 예전에 많이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관급공사에서 뭐 이렇게 빼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국내의 감시의 눈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시민단체도 많이 발전을 했고, 국내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식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나는데, 관세청에서 면세 특허 이런 것들은 이게 세금을 얼마를 깎아준지 혹시 아세요? 아니 이게 면세점 허가권이 관세청에 있는지 저는 이 사건을 그거 저도 몰랐어요.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지 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세금을 안 낸다는 이유로 관세청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유통업이잖아요. 그렇죠. 유통업이 보면은 뭐 재경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이런 데서 관장을 해야 될 건데 관세청에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관세청은 수입 물품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죠. 통관 절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군데만 해놓으면 국내의 어떤 산업이나 이런 거하고 아예 동떨어진 거잖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납품을 뭐 공장에서 일반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 공장에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소비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라도 나올 수가 있고 뭐 단가를 뭐 싸게 후려쳤다거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면세점은 그런 게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해외 명품 같은 것들이 주로 팔리고 유통만 시키는 데니까 그렇죠. 한 번 허가만 얻고 나면 감시를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빨대를 꽂은 거죠. 승마도요. 승마도 승마 누가 합니까? 마을값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공연객, 문체부 공연객부 무슨 참조 공연이라 그래가지고 차은택씨 동원해서 했던 예. 사업들도 얼마를 꽂았는지 광고비 얼마를 받든지 다 책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아, 인사를 관여하는 것도 대사는 어떻게 임명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대사 마찬가지고 또 해외에 예. 미얀마의 국가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딱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나중에 요즘에 이게 밝혀지니까 부실한 사업 지역이었으니까 알려졌지만 일단 그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허가 내준 다음에는 알 게 뭡니까? 국내 신문사, 방송사 기자들이 장윤선 기자님이 있지만 그런데 취재 못 하거든요. 아, 그런데다 코트를 통해갖고 해외 원조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거에 아주 대표적인 거였던 거예요. 이게 황금알 낳는 거의. 그럼 이게 꺼진 오랫동안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저는 때는 안민석 의원이 최태민 네.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자금이라고 얘기할 때 참 쓸데없는 그 얘기 하고 스타일이자- 다니나 아니, 봤는데 이게 오랫동안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네요. 거기에다 했던 게 뭡니까? 또 그때는 태권도나 이런 일부 무술 종목을 예. 했지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걸 살짝 바꿔서 펜싱 이런 걸로 바꿨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로 해서 체육회 단체 만들어가지고 외관 지원하고 국가 지원도 받고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야, 그런데 이렇게 1차 떨어지고요. 차재현 교수님. 네. 2차에서 또 이제는 네. 롯데가 두 번째 물을 먹어요. 네. 기부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냈다 그거였는데요. 45억을 냈잖아요. 예. 근데 45억 우리 줘라. 그냥 다 시켜줄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 그리고 예. 상당히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독점적인 이익을 가지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여금에 대한 그러니까 기부금에 대한 그걸 하는데 롯데한테는 5년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조금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조금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팩트가 뭐가 틀리냐면 2013년도부터 허가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 전에는 신고제였어요. 아, 면세점이요? 예, 면세점 신고제였습니다. 신고제였고, 그러니까 그 신고하고는 자동적으로 갱신해 주는 거였는데, 이것이 상당히 독점적인 사업처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땅 짓고 헤엄치기 계속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허가제를 돌린 거죠. 돌리면서 새로 앉아 지금 그 2015년부터 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5년치를 기부금을 다 봐야 되는데, 롯데한테만은 2년치만 봐가지고 딱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만약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5년 동안 계속적으로 기부금을 내어온 거죠. 내어왔는데 딱 2년치만 계산을 하니까 롯데는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보다 적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그렇게 기준을 했는데 그 기준조차 관세청이 그 면세 사업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는 그 떨어지고도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 아주 상당히 불합리해요. 그러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관계를 다 줄대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가서는 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준도 공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부 그 기준을 안 하고 기준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하고 결탁이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신규 사업 허가에 들어갈 때는 각서를 씁니다. 떨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항의 같은 걸 아예 안 한다는 조건을 각서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을 못 하는 거죠. 요즘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도요. 네. 그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이나 과장이 한 명 정도 들어가고 다 외부 전문가들이 그 입찰 심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통 이제 건물 하나 지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가 교수 중에서 실력 있는 교수들이 한 7명 내지 12명 정도 선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 서울시청을 짓는다. 그럼 국장 한 명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건설사에서 어떻게 로비를 하냐면 그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 전국에 이름 있는 건축가 교수들 한 200여 명 다 로비를 해버려요.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는 관세청 이게 면허할 때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아예 아까 잠깐 나눴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는데 기본적인 그 데이터가 되는 그 기준 자체의 점수를 아예 관세청에서 조작을 해서 줘버렸고, 그 다음에 그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해달라고 외부 심사위원들에 주면서 와서는 지금 롯데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또 대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아, 가이드라인이 저렇게 떨어졌구나.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건물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면세점 응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조단인데. 부산 하나, 롯데 이런 데밖에 없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냥 뭐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참석한 한 심사위원이 이때 나왔던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떨어졌을 때 롯데 교훈을 남겨야 한다. 아니 교훈이라는 표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쟤들 손 좀 봐줘야 돼. 차라리 이렇게 하든지 무슨 교훈을 남겨야 돼 그냥.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도 또 관세청에도 또 수사를 추가적으로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 감사원 감사 결과잖아요. 예. 그때 나왔던 의혹 중에 하나가 롯데가 떨어지고 두산 하나가 될 줄 아무도 몰랐는데 또 어떻게 관세청 직원들은 하나 주식을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상종가를 쳤던 일도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부패의 부패가 온 군데 다 있었던 거예요. 압력 가해서 한 번, 두 번 떨어뜨렸다가 돈 받고 세 번째 그렇죠. 허가 내주고 그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들은 누군가의 부당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자기네들도 그 정보를 알아서 주식 투자를 했던 정황도 나왔고 이거는 그렇죠. 수사가 된 게 아닙니다. 의혹 차원이지만 그런 그때 당시 이미 언론에도 그게 보도가 됐었어요. 이게 63빌딩에 들어가 있다는 그 면세점에 썼던 그렇죠. 거죠. 실제 수사를 했어. 하나 갤러리아가 그때 주식과가 사실 이거 면세점 그 오픈되기 전에 결과가 오픈되기 전에 상종가를 쳤습니다. 그때 그 주식 거래를 한 사람 7명이 관세청 직원이 걸렸습니다. 걸려서 처벌받았습니다. 내부자 거래 형식으로. 내부자 거래 형식으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근데 왜 그런 하나가 그런 만한 그 특혜를 받을 거라는 미리 알고 어떻게 샀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사원이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 입을 다물어버린 다 거예요. 입 다물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실수다.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관세청 직원들은. 외압 여부는 없다. 외압 여부는 말을 안 하는 거고요. 야, 이건 진짜 검찰 수사가 들어가기로 했나요? 예. 일단 그 검찰 감사원이 고발이 고발을 됐으니까. 했어요. 고발을 감사원 감사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하죠. 예. 그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2015년 재심사할 때 왜 공고된 이른바 이제 다 이미 공시된 그 내부 기준, 그 심사의 기준이 있는데 왜 이걸 안 했냐라고 했더니 관세청이 우리 내부 기준이 있으니까 내부 기준대로 한다. 그리고 내부 기준 뭐냐? 알 거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전직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주물르고 조직을 그리고 사실상 그런 부당 거래를 통해서 각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얻는 건데 그 2010... 세 번째 과정이 더 심각해요.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막 이를테면 심사 결과도 점수도 막 조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해놓고 별일 아닌 걸로 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인데 저는 이 문제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이 면세점 사업이 굉장히 독과점 폐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롯데하고 신라를 보면 그때 그 이익이 2012년 당해년도에 롯데가 2조 2,716억 그리고 신라가 7,993억 원의 그 이익을 얻거든요. 그런데 특허 수수료로 낸 돈이 9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엄청난 이를테면 독과점으로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돈은 굉장히 많이 벌지만 정부에 내는 특허 수수료는 0.04%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적 기여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얻는 기업이 관세청 직원들한테 주식 정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얻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에 알려졌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서 제도적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제도 개선 들어가기 전에 12월 그러니까 그 2015년 11월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12월에 개선책을 마련해라 하면서 4개를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대통령 이때 이미 45억이 K재단과 미르스포츠재단에 미르재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돈을 많이 내는데 조금 더 빨아먹을까? 그래서 결국 가서 하남 그 스포츠 시설 그것 때문에 75억을 또 땡기는 거 75억 내라. 예, 그러니까 건설로 내겠다 그러니까 두마랑 그냥 현찰로 내라. 그러니까 롯데가 그냥 낸 거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 신동빈 회장이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롯데는 그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75억을 왜 돌려줬느냐 형제의 난과 관련해서 또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 들어가기 전에 또 청와대에서 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돌려줘라 해서 최순실 돌려줘라 해서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요 말이죠. 사실 뭐 지금 롯데가 떨어지고 난 뒤에 또 지금 4개를 더 늘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관광객이 30만 명이 서울 기준으로 30만 명이 늘어나야 면세점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오히려 줄었어요. 예. 그럼 근데 그때 그걸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 시청이 2014년도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4개를 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늘려라니까 청와대 지시가 왔으니까 뭐 간세지 직원들은 위에 상부기관의 지시이 대통령 지시였기 때문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 2016년 초에 4개로 늘려야 되면 기준은 그렇죠. 당연히 2015년도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예. 그 관광객이 얼마 왔는가를 보고 해야 되는데 관광객이 줄었으니까. 줄었으니까. 이걸 오히려 있는 걸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4개를 늘리려고 하니까 2014년에 4년도 뻥튀기해서 갖고 온 거죠. 아니 뭘 그걸 가져와 그냥 그 숫자 공 하나 더 붙이지. 그런 벼룩이 낯짝 있다고 나름대로 그런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니까. 근거를. 근거를 갖는 쥐가 게. 꼬리는 있다는 얘기 들어도 벼룩이 낯짝이 때는 그런 얘기 했나요? 쥐가 꼬리는 있다. 쥐가 꼬리는 있죠. 쥐꼬리가 거의 잡혔잖아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쥐라고 부를 수 있나요? 이 정도면 거의 무슨 코끼리 수준 아니에요? 해먹은 걸로 치면은. 의원님 아니, 말씀하신 쥐는 딴 쥐 같아요. 그러면 청계천에서 곧 괴물쥐가 나온다는 괴물2 영화 지금 제작 준비하고 있거든요. 청계천에서 괴물쥐가 나오고 있다. 아, 근데 참 이 정도가 돼버리면 롯데도 어떻게 이거를 막아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 저는 이제 양아치라는 표현을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는 그 좌판이 뒤집힌 아주머니는 누가 봐도 피해자일 뿐이지만 롯데는 사실은 이거 누가 봐도 피해자라고만 또 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그 면세점 들어가는 조건으로 대가성 있게 70억을 줬다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줬다가 받은 건 무조건 그 불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뇌물을 준 걸로 끝나요. 끝나는 거죠. 돌려받든 말든 네. 관계없어요. 정치자금도 똑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선거자금 받았다가 2억 받았다가 다시 줘갖고 구속된 S모 의원 있어요. 뭐 이렇게 그치 딱. 아니, 그러니까 난 받았다 한 달만 돌려줬어요. 이거 네.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건가, 비요? 그걸 돌려준 거예요. 그거 돌려준 거 안 따져요. 받는 순간. 뇌물은 요구만 해도 예. 달라고만 해도 받지 간단히 않았어도 도둑도 가다 길을 가다가 너무 집에 들어가고 딱 하나 물건 훔치고 양심과 같이 있네 갖다 놓잖아요. 그렇죠. 주거 침입에 이미 절도예요. 어유 정확하게 알고. 시행의 착수. 오, 예, 정확하게. 그러면 결과가 발생했잖아요. 네, 더군다나 뇌물은 수수 요구 약속만으로도 처벌을 하기 때문에 예. 약속만으로 처벌받는데 받은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다만 이게 이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분명히 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죠. 롯데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마치 시달린 피해자처럼 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절대로 아니라는 예. 거죠. 75억씩 들어가면서까지도 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고 그걸 또 얻어냈던 거고요. 자, 1차, 2차는 법적인 뭐가 해당됩니까? 이거는 직권남용이죠. 이 정도가 되면 직권남용이라고 봐야죠. 예. 명확하게. 왜냐하면 점수를 조작까지 해가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떨어뜨려 했던 것들이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직권남용이 돼야 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권리행사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예.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예. 예. 지금 이제 미르 K스포츠에 대해서 초기에 적용했던 거 그건 강요였잖아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가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강요, 예.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방해, 예. 그다음 이게 뇌물로 예를 들고 세 번째 케이스는 세 번째 케이스는 뇌물로 이미 돼 있고요. 이미 뇌물로 뇌물로 돼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신동빈 회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마찬가지인데 불구속 기소 상태라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월 1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연기하려고 발가락이 아파요. 네. 저도 발가락이 아팠었거든요, 교도소에서요. 연구 발음 됩니다. 네. 교도소에서 발표했잖아요. 연구 발음 된다고. 네. 발가락이 아픈데 무슨 수술합니까? 근데 발가락이 아파도 휠체어 타면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쩔룩거리고 나오면 돼요. 쩔룩거리고 타고 나와도 와요. 되고. 아니, 발가락이 아파서 아니, 휠체어 타면 휠체어 타는 사람들 모욕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가 항상 이거 중동팀하고 하면 항상 침대 축구 때문에 우리가 예. 보는 사람들 열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 고관 대작들이 재판받으면 항상 침대 축구. 휠체어. 침대 축구가 예. 우리는 이제 휠체어 재판 때문에 이제 열받는 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이라고 그럽니다. 네 번째 발가락 때문에 그걸 지금 못 놓으신다고 그러는데 결국 그것이 10월 17일까지 0시까지 지금 1심 재판이 안 된다고 한다면 풀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그거를 노려서 일종의 지연전 전략을 편다고 뭐 소문들이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근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본인이 풀려나오고 난 뒤에 재판 받으면 또 바깥에 있는 아스팔트 보수들이 또 집 앞에 몰려올 것이고 그걸 기하로 해서 또 하나의 반전을 한번 노려보려는 생각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롯데 매니저님 때문에 만약 추가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자, 짱길 변호사님, 지금 이제 검찰 측에서는 시체말 꼭지가 좀 돌아 있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 삼성 이주영 부회장이 와서 심정은 충분하지만 변호사들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누군가의 그 사장들, 장충기 사장, 뭐 실장, 뭐 이런 등등이 와서 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그분들도 와갖고 다 증언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다른 피의자들, 피고인들이 이렇게 못하거든요. 왜냐면 양형이 올라갈 것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렇게 못하죠. 근데 지금 검찰에 대해서 맞짱을 뜬 거예요. 예. 그럼 검찰이 좋다면 한번 해보자. 그럼 100%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권을 찾을 것이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권을 찾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것 때문에 빼박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청문회 위증 같은 거, 불출석 이런 거 죄를 묻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하나씩 남겨뒀다가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걸로 연장을 사실 했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을 가지고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청문회 안 나왔다는 이유로 또 영장을 추가하기는 조금 정치적 이유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의 것은 18가지가 다 했어요. 5개의 죄목. 다 했어요. 왜냐하면 영장을 받아야 되고 구속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데 이게 턱 나오는데 이게 2015년입니다. 공소시효 충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2015년은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되려던 시점이죠. 그 시점이잖아요. 2015년 2월쯤부터 기획에 들어가서 2015년 여름에 돈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이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청와대가 나서서 면세점 탈락시키는 사업들을 주도를 했고 나중에 2016년에 갑자기 내기를 늘어나는 것도 청와대에서 꽂아서 기재부를 시켜서 관세청이 원래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된 부분이 이만큼이라도 나오면 바로 직권남용 강요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최재원 교수님, 저희가 처음에 리드하면서 이것을 이른바 면세점 게이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표현하면서 제가 PD와 작가들이 좀 오버한 듯하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이 정도면은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진짜 있을 수 없는 짓들을 저질렀거든요. 이게 누구를 가장 얻느냐면 정의로운 검찰의 이 영린을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건이면. 이게 너네 나라를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봤어? 점수를 마음대로 조작해. 그리고 지금 제일 열받는 건 뭐냐면 관세청 직원들이 입을 다물어? 그렇죠. 지금 그 관세청 직원들이 이번에 그 감사원 감사에서는 그냥 다 입을 잠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감사원에서는 뭐 강제수 사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잘못에 대해서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백배사죄도 지금 뭐 시원찮을 판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게 해보겠다 이런 식은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영린을 건드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농단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 게이트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국민들이 아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차민정 기자님, 관세청 하게 되면 일종의 국민 상식의 취해복권 지역이거든. 잘 몰라요, 관세청에서. 그 다음에 그 고가 밀수품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고가품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심심치 않게 마치 관세 쪽에서 봐줘갖고 그대로 들어온 것처럼 하는 보도들이 옛날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관세청 직원 같은 경우는 몇몇 의심되는 사람들 계좌 추적하고 재산 증식되는 과정 추적하게 되면 느닷없이 2억짜리 전세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7억짜리 집을 사요? 누가 줬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로또 당첨됐다 그랬겠죠. 확인해 봐야죠. 그러면 없죠. 그리고 근데 이제 감사원은 계좌 추적권도 없고 뭐 사실 검찰처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번에 이제 그 관련된 감사 내용을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저는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는 치외법권 지역에서 그야말로 마음대로 이렇게 비리의 온상, 무법천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들이 다 나온다면 이번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 면세점 게이트로
기반으로 새로운 차원에서의 관세청을 좀 세우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다음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금 눈앞에 발등이 떨어진 분들 아니에요?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그런데 예. 법과 정의와 원칙에 따라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검찰에 대한 이미지도 좀 쇄신할 거고. 그런데 관세청 직원들이 무건수행을 해요. 그걸 무건수행이라고. 정인성 기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 검찰에 넘어가는 순간 사건의 양상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당시 사람들, 아까 누가 그 기준을 적용했는지 다 나왔잖아요. 본인들은 실수라고 했지만 감사원에 실수라고 말한 사람들 다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당시에 관세청장으로 올라갔던 신임 청장 있죠? 천홍욱. 최순실에 의해서 관세청장으로 올라갔던 사람. 예. 그 사람 같은 경우 관세청 내에 서류 같은 것들을 고의 파기했던 그런 혐의까지 서류를 자기가 증거인멸. 들어가서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관세청장이 구속영장 청구되겠네. 어느 조직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일할 때의 서류도 아니고 이전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오히려 다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더 추가적으로 일을 개선해야 되는데 진짜 근거 서류를 다 파기했네. 앉아서 들어가서 한 일이 그걸 서류를 파기한 일이에요. 예. 뭐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요. 요즘 그거 서류 파기한다고 다 안 없어집니다. 지금도 관세청장인가요? 아니요, 나왔죠. 나왔어요? 예, 전 관세청장이죠. 지금 아니 지금도 지금도 현직에 계세요? 지금도 현직에 현직이고요. 아직 현직에 임명을 있고 못하고. 지금 어제 감사원에서 검찰 고발을 일단 하는 고발, 죄송합니다. 예.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 지금 원래는 국세청장하고 관세청장이 동시에 인사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 면세점 게이트가 터지고 이런 문제가 이제 감지가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인선이 계속 늦어지고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검찰은 지금 무척 화가 나 있는 상황이겠네요. 아니 생각해보면 근데 더군 이게 문무일 지금 검찰총장 아니면 윤석열 지검장 예. 두 분 다 특수통 수사 이런 거 제일 잘하는 분들, 경제 수사 오래 했던 분들, 이런 거 뭐 기업 특혜 이런 거 다 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선수들이죠,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받고 있는 어떤 불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쉽게 털어낼 수 있기 위해서도 얼마나 좋은 어떻게 보면 타겟입니까? 예. 기업들 관련돼 있고 이거 수사를 한다 그래서 기업에 피해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공장을 문을 닫게 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면세점, 이거는 그냥 유통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한다라도 국가경제 피해 안 줘요. 예. 다른 데 주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수사를 강력하게 할 수 있고 이 수사 더하기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로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롯데 교훈을 남겨야 한다. 롯데 손을 좀 봐줘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죠. 면세점 특허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울시내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조작돼 롯데가 2차례나 탈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이 점수를 멋대로 조작하면서 될 것은 떨어지고 안 될 것은 선정하는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래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순실 씨에게 충성맹세를 한 것으로 알려진 천홍옥 관세청장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면세점 선정까지 손댄 걸까요? 이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롯데한테 뭐라 그랬어요? 교훈을 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죠. 아주 무슨 뭐 그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빌어서 롯데에 적용을 했었고 예. 사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양아치라는 표현을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던 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진짜 시장에서 그 좌판 뒤집는 양아치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누구 마음대로 허락받고 장사하느냐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팔아놓고 재래시장에서 파는 거를 정말 이따만한 양아치가 뒤집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뒤집힌 게 여기로 따지면 롯데였어요. 롯데였던 거죠. 근데 그 생각해보면 제가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 과정을 보면 본질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멀쩡하게 사업을 하고 있었고, 뭐 롯데를 잘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업을 잘 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도 문제는 있었지만 제2롯데월드 만들어가지고 123층짜리 건물을 올려놓고 그거 운영비 뽑으려면 기본적으로 면세점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렇죠. 한류 열풍 불고 중국인들 관광객 들어오고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동원했던 방법이 너무 치졸한 방법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심사 서류를 어떤 매장은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까지 매장 면적에 포함을 시키고 예, 그래야지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주고 어떤 데는 영업을 멀쩡히 하고 있는 매장도 이건 다른 기업에 용역 준 거니까 빼버리고
그래놓고 이거를 교훈을 준답시고 해서 아예 탈락을 시켜놓고 결국엔 나중에 이른바 뭐 돈을 뜯어내고 난 뒤에 다시 줬던 진짜 말씀하신 표현이 너무 저는 공감이 가요. 양아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장수성 기자가 빨대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어마어마한 빨대였죠. 왜냐하면 면세점 시장이 2011년도에 국내 매출이 한 5조였는데 이 일이 벌어졌던 첫 번째 벌어졌을 때 2015년 매출이 국내 매출이 9조가 넘습니다. 야, 그러니까 매출만 놓고 봤었을 때도 돈이 보이는 빨대 200% 그렇죠. 성장을, 200% 성장했죠. 네.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빨대는 꽂고 싶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법이 너무 치사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자꾸 가족 따고 기회당금 다 포함해서 예. 면적을 넓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산점을 받고 네. 그래서 가산점 받은 게 하나는 240점. 네. 롯데는 191. 감점 190점. 191점. 191점. 이거 떨어뜨려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때 관세청 네. 관여했던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이런 조작을 했느냐. 네. 그 조사가 필요한 거죠. 입을 딱 다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할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감옥 가고 싶어. 그러면 바로 입을 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관세청장들이 다 전직 기재부 세제실장 아하.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관세청 내부에서는 사실 그 상위 부처에서 그 일하던 일종의 이제 선배 그룹들이 와가지고 관세 행정 자체를 다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원홍 그 관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네. 최순실 씨를 향해서 작년에 원래 이분이 이제 그 차장으로 퇴직했다가 작년에 다시 돌아온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세청장으로 그럴 때 이제 최순실 씨에게 충성맹세를 하면서 절대로 실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나요? 어쨌든 이제 그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이를테면 왜 그런 맹세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전임 그 청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대대로 혹시 이 관세청 안에 있었던 비리 행태, 그러니까 이를테면 면세점 특허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들을 뭐 심사위원으로 할 거냐,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도 관세청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맘대로 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 비리가 발생했다면 그 전체에 대해서 이른바 적폐청산 차원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 재밌는 게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권을 주고 뺏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본 정보는 갖고, 네. 그리고 그 대기업 재벌들로부터 어떻게 해야지 어느 분야에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돈을 갈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종합적인 작전을 갖고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 씨가 관여한 부분들을 보면요. 예. 한결같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뭐가 얼마인지 가치를 매기기가 애매한 모호한 것들. 문화, 스포츠, 예. 창조. 그다음에 관세청처럼 안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내막을 도저히 들여다볼 길이 없는 것들. 수입돼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청만 장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내부에서 흔한 말로 예전에 많이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관급공사에서 뭐 이렇게 빼먹는다든가 예. 이런 거는 국내에 감시의 눈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시민단체도 많이 발전을 했고 국내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식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금방 에 대한 그걸 하는데 롯데한테는 5년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조금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조금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팩트가 뭐가 틀리냐면 2013년도부터 허가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 전에는 신고제였어요. 아, 면세점이요? 예, 면세점 신고제였습니다. 신고제였고 그러니까 그 신고하고는 자동적으로 갱신해 주는 거였는데 이것이 상당히 독점적인 사업처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땅 짓고 혐치기 계속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허가제를 돌린 거죠. 돌리면서 새로 이제 지금 그 2015년부터 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5년치를 기부금을 다 봐야 되는데 롯데한테만은 2년치만 봐가지고 딱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만약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5년 동안 계속적으로 기부금을 내어온 거죠. 내어왔는데 딱 2년치만 계산을 하니까 롯데는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보다 적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그렇게 기준을 했는데 그 기준조차 관세청이 그 면세 사업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는 그 안에서는 떨어지고도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 아주 상당히 불합리해요. 그러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관계를 다 줄대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가서 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준도 공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부 그 기준을 안 하고 기준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하고 결탁이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신규 사업 허가에 들어갈 때는 각서를 씁니다. 떨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항의 같은 걸 아예 안 한다는 조건을 각서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을 못 하는 거죠. 요즘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도요. 네. 그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이나 과장이 한 명 정도 들어가고 다 외부 전문가들이 그 입찰 심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통 이제 건물 하나 지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가 교수 중에서 실력 있는 교수들이 한 7명 내지 12명 정도 선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 서울시청을 짓는다. 그럼 국장 한 명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건설사에서 어떻게 로비를 하냐면 그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 전국에 이름 있는 건축가 교수들 한 200여 명 다 로비를 해버려요.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는 관세청 이게 면허할 때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아예 아까 잠깐 나눴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는데 기본적인 그 데이터가 되는 그 기준 자체의 점수를 아예 관세청에서 조작을 해서 줘버렸고, 그 다음에 그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해달라고 외부 심사위원들에 주면서 와서는 지금 롯데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또 대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아, 가이드라인이 저렇게 떨어졌구나.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건물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면세점 응통이 나는데 관세청에서 면세 특허 이런 것들은 이게 세금을 얼마를 깎아준지 혹시 아세요? 아니 이게 면세점 허가권이 관세청에 있는지 저는 이 사건을 그거 처음 저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지 왜 이걸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세금을 안 낸다는 이유로 관세청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유통업이잖아요. 그렇죠. 유통업에 보면 뭐 재경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이런 데서 관장을 해야 될 건데 관세청에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관세청은 수입 물품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죠. 통관 절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군데만 해놓으면 국내의 어떤 산업이나 이런 거 아예 봉떨어진 거잖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납품을 뭐 공장에서 일반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 공장에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소비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라도 나올 수가 있고, 뭐 단가를 뭐 싸게 후려쳤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면세점은 그런 게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해외 명품 같은 것들이 주로 팔리고 유통만 시키는 데니까. 그렇죠. 한 번 허가만 얻고 나면 감시를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빨대를 꽂은 거죠. 승마도요. 승마도 누가 합니까? 마을값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공연객, 문체부 공연객부 무슨 창조 공연이라 그래가지고 차은택 씨 동원해서 했던 사업들도 얼마를 꽂았는지, 광고비 얼마를 받든지 다 책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아, 인사를 관여하는 것도 대사는 어떻게 임명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대사 마찬가지고 또 해외에 예. 미얀마의 국가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딱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나중에 요즘에 이게 밝혀지니까 부실한 사업 지역이라고 알려졌지만 일단 그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허가 내준 다음에는 알 게 뭡니까? 국내 신문사, 방송사 기자들이 장윤성 기자님이 있지만 그런데 취재 못 하거든요. 아, 그런데다 코트라 통해갖고 해외 원조.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거에 아주 대표적인 거였던 거예요, 이게. 황금알 낳는 거의. 그럼 이게 거짓말. 오랫동안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저는 때는 안민석 의원이 최태민, 네.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자금이라고 얘기할 때 참 쓸데없는 그 얘기만 하고 스타일이자- 다니나 아니, 봤는데 이게 오랫동안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네요. 거기에다 했던 게 뭡니까? 또 그때는 태권도나 이런 일부 무술 종목을 예. 했지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걸 살짝 바꿔서 펜싱 이런 걸로 바꿨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로 해서 체육회 단체 만들어가지고 외관 지원하고 국가 지원도 받고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야, 그런데 이렇게 1차 떨어지고요. 차재현 교수님. 네. 2차에서 또 이제는 네. 롯데가 두 번째 물을 먹어요. 네. 기부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냈다 그거였는데요. 45억을 냈잖아요. 예. 근데 45억 우리 줘라. 그냥 다 시켜줄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 그리고 예. 상당히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독점적인 이익을 가지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여금에 대한, 그러니까 기부금이 일이 싸우면, 니네 집안에서 이렇게 형제들끼리 싸우면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만 골라서 생긴다면서 부정탄다로 싸우지 못하게 하잖아요. 네. 면세점 갖고 그렇게 장난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 이후로 면세점 사업이 아주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 뭐 메르스 사태부터 시작이 돼서 예. 지금 사드까지 이제 유커들이 지금 안 오는 바람에 지금 면세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예. 지금 아무것도 못 낳고 있는 오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돼요. 변비 걸린 거기가 됐죠. 이제 아무것도 못 나니까.
근데 그 롯데가 어제 그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롯데가 지금 그 부당한 그 점수 조작에 의해서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석연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 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강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계좌 추적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다고 한다면 롯데를 탈락시키고 하나를 이게 부당한 점수를 줬느냐, 예. 그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한 것인 거죠.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롯데는 그 제2롯데월드 그 사업권. 그렇죠. 건설할 수 있는 게 그게 한 15년, 20년 가까이 멈춰 있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허가권을 그렇죠. 따냈잖아요. 예. 그리고 이명박 시절에 황태자라고 할 정도로 예. MB가 당선되자마자 예. 롯데 호텔에 예. 최고 높은 층 VIP룸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예. 롯데가 MB 시절에 승승장구했었는데 그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 않았겠냐 정치적으로 보면. 바로 제가 지금 준비했던 말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추정해봤는데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롯데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특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지금 잠실에 그 100층이 넘는 이 고층 빌딩을 짓을 때 이 성남의 그 서울공항을 그 할주로 각도를 틀면서까지 특혜를 줬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박근혜 당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롯데는 손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권을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아까 형제간에 뭡니까 이렇게 나눠 먹지 못하고 싸우고 가는 부분 이야기했는데, 롯데가 또 형제의 난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창조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자기들끼리 말이야 밥그릇 싸움으로 치고받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롯데는 손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럼 롯데한테 왜 가면 다시 또 줬느냐. 면세점을 상당히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면세점 4개를 더 허가하면서까지 줬느냐. 그때는 아마 롯데가 이만큼 상당히 그때는 싹싹 빌었겠죠. 정권에 가서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쫙 엎드렸지 않겠습니까? 이때 아마 제 생각에 최순실 씨가 빨대를 딱 꽂게 되는 아마 결정적인 타이밍이 딱 맞았지 않았나. 1차가 2015년 7월 10일 날 1차 선정 당시 하나는 화장실